교수님, 예. 저희 진짜 약초 구독자분들의 시청층이 네. 대부분 60, 70대 어르신분들인 걸로 나왔어요. 예. 그럼 그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 주제는 아무래도 장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장수에 좀 도움이 되는, 네.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약초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니 해도 내 생명이 제일인 것 같아요. 뭐 늘 자국깨면 카카오에 뭐 이 장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뭘 먹으면 좋다, 뭘 먹으면 나쁘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자생 약초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렴하고 우리나라에서 많고 뭘 꼽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 둥글레를 꼽고 싶습니다. 둥글레는 지금 이제 둥글레 되게 다 아시는데 어린 싹은 나물로 먹지만 지금 하얀 꽃이 막 피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심으면 막 번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둥글레를 썰어 가지고 와 있는데 둥글레와 황정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황정은 실제 썰어놓은 마디가 이렇게 굵고 이 옥죽 둥글레는 가늘어요. 일테면 뭐 이렇게 뿌리가 연약한데 말라놓을수록 저게 뭐 별로 이렇게 뭐랄까 상품적인 가치라고 그럴까 이런 게 좀 빈약해 보이는데 이것보다 나는 이 둥글레의 약효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둥글레는 하나만 아니라 왕둥글레, 각시둥글레, 이 기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이게 둥글레 가서 산에서 막 해라는 게 아니라, 이 약을 파는 건재시에서 구입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 좋냐면, 나가시려면 또 여러 가지 위험하고, 소위 산에 가서 위험하고, 또 배 물릴까봐 걱정이고, 떨어질까봐 걱정이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이 옥죽을 그냥 끓여서, 이건 2시간 끓여야 됩니다. 2시간 끓여서 드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면역세포의 이 수를 굉장히 증가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이 세포가 나날이 이제 늙고 파괴돼 가거든요. 이 세포벽이 얇아지면서 퇴화되고 이게 이제 죽어가요. 그런데 이런 둥글레 같은 거를 먹게 되면은 세포의 생존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또 그런 건 면역세포가 흉선이라든지 무슨 간이라든지 무슨 이 콩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역세포가 폐에서 나온다든지 이럴 때 그런 면역세포의 수를 굉장히 증가시켜줘요. 또 이게 정말 이 옥죽이라는 건 이제 한약으로 이제 옥죽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게 말이죠.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비특이성 면역 증강물질이라는 거는 이런 분이 있어요. 야, 내가 건강한데 무슨 좀 보약을 먹어.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 보약을 먹는다고 그냥 땀으로 나가고 소변이 나가고 대변이 나와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콩팥이나 폐나 비장 속에 면역세포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감기 바이러스가 온다든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든지 이럴 때 그걸 막아주는 그런 면역세포 수가 그냥 졸지에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비특이성 증강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건강한데 뭘 먹어 그러지 마시고 평소부터 이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찾아서 먹어야죠. 뭐 누가 해줄 사람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과 함께 운동과 함께 이런 건강 보조식품을 같이 먹었을 때 또는 그 보약과 같이 먹었을 때 면역 증강 효과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지금 같은 벌써 이제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인데 살아있는 것은 이런 물질 말이에요. 이런 거를 먹어요. 그리고 또 자연에 가서 그걸 감상을 하고 저는 사진을 캐질 않습니다. 지금 뭐 캘슘도 없지만은 캐질 않고 그냥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지 절대 그냥 캐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둥글레 정말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둥글레 되게 다 알고 계신데 이 뿌리를 그리고 이제 캐시면은 만약에 캐신 분이 있다면 이런 이제 불규칙한 이제 이런 이거를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는 뿌리가 있잖아요. 실뿌리 소위 그 가는 뿌리 실뿌리라고 그러죠. 소위 이 실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난 정말 아까워요. 씻어서 그냥 말리시라 이게. 근데 저거 그냥 잘못 말리면 중간에 속이 다 비어버립니다. 그냥 전분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 그냥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저걸 씻어서 찌세요. 쪄서 말리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일테면 아주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단단한 그런 현상을 전분을 호화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 게 보존 가치가 높고 약효도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중에 파는 거는 다 그런 걸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염려가 없지만 만약에 가실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내에서 그 면역 세포를 굉장히 증가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값이 저렴해요. 나는 값싼 걸 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식당에 가서도 말이죠. 이게 둥글레차를 끓여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건 차로다 먹는 거고 약효를 내려면 좀 용량을 높여서 써야 된다.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간의 독성을 일으키나 그런 거 없습니다. 장수보약은 소위 간의 독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높여서 써도 좋아요. 한 번에 한 20g에서 30g. 물은 한 500cc에서 한 600cc 정도 이렇게 넣고 한 2시간 이렇게 끓여서 이거 하나만 드셔도 맛이 구수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둥글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기는 본래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닌데 황기가 이제 두 종류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아스트라가루스 그 멤브라나 케우스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는 아스트라가루스 몽고리카예요. 그게 달라요. 그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 실뿌리가 없는 직근류로 많이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란 건 그 모래땅 또 자갈밭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소위 그 사질양토에 자랐기 때문에 실뿌리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실뿌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약해 좋습니다. 인삼도 말이죠. 인삼도 그냥 가는 뿌리는 다 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인삼의 가른 뿌리 속에 약효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걸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고 싶으신 분은 그걸 모았다가 나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먹을게요. 그래서 이 황기가 지금 시중에 1년생이 한 95%가 다 1년생입니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 이제 대황기라는 게 있는데 대황기는 5년 됐다, 3년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중국에 제가 64번 갔대요. 관광지를 여태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황기는 2년 반이면 썩습니다. 중국과 아주 좋은 황기도 2년 반이면 썩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지 마시고 우리나라 걸 쓰시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에서 말이죠. 정선 구운에서는 1년짜리를 안 길러요.
그래서 거기서는 3년생에서 5년, 뭐 10년생도 있고 그래. 그래서 값이 이제 비싸지만은 저는 3년생이 정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생이 정점이라는 말은 4년군은 조금 더 좋긴 하고 값도 더 비싸지만은 그 차이가 미미해. 뭐 한 5% 정도 증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3년생 쓰는 게 좋은데 절대 잔뿌리를 버리지 마시고 잔뿌리째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값도 저렴하고 약효도 훨씬 더 유리한데 저거는 정말 저는 학자적인 양심으로 말씀드려서 황기야말로 면역 기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약이다. 그리고 그런 효능 효과에 비해서 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황기는 또 이 섬유질이 많아서 오랫동안 끓이셔야 돼요. 물론 요새 최근에는 뭐 가루로 해서 이제 파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빻고 또 빻고 또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통째로 이런 내두가 있는 이 뿌리를 사서 잔뿌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걸 썰어가지고 썰어서 그냥 끓이시는데 이것도 역시 완전히 2시간 끓여야 돼요. 2시간 끓여서 드시면은 이게 맛도 좋고요. 냄새도 좋고 색깔도 아주 은은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대린물로 밥을 더 좋고 근데 이제 밥값이 비싸지는 거죠. 또 이걸 분말로 요새 이거 강원도 정선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분말로 만들어서 이제 우수업체한테 이제 줘가지고 이걸 판매를 하는데 이 황기 빻은 거 가지고 밥을 하니까 아주 훌륭해요. 그러니까 좀 뭐 경제력이 있으신 분은 이걸 그냥 매번 밥할 때마다 넣어서 해도 되고 된장찌개 끓일 때도 넣고 국에도 이걸 끓여서 먹고 말이죠. 이렇게 많이 드실수록 면역세포가 굉장히 증가한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그 보약 속에 황기는 본래 이제 동의보감 첩에 보면 한 첩에 한 돈 반이니까 보조 기타에는 첩에 한 돈 반이면 6g인데 6g은 동의보감은 지금부터 400년 전 책이기 때문에 그때 책역하고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용량 가지고는 안 되고 한 15, 또 많게 욕심을 낸다면 한 20g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썼을 때 정말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식은땀이 안 나고 이런 기라고 그러죠. 기를 살려주는 약으로는 황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삼도 그런 작용을 하지만 황기가 전혀 아무리 먹어도 독성이 없다. 인삼은 열이 많고 뭐 고혈압 너무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또 피부 알러지가 심하다든지 이런 사람은 독성이 생기지만은 황기랑은 그런 아무 검결 증상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하면서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고 자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꾸준히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이 산수를 가져왔는데 산수가 이제 이미 한 달 전에 꽃이 피고 지금은 이제 꽃이 이제 거의 다 없어지면서 이 산수가 이제 파랗게 이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을 되면 이게 이제 따게 되는 건데 씨를 빼고 쓰는 건데 왜 씨를 빼냐면 그건 효과가 인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쓰는 건데 이제 뺄 때 옛날에 이제 앞니빨로 다 뺐지만은 지금은 다 기계로 빼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이 산수유는 콩팥을 보면서 면역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게 이 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콩팥이라고 하는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원적인 이런 생명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장기, 특히 그 콩팥 기능을 보호하면서 면역을 높여주는 거. 그러면 소변 조절작용도 있고, 남성들에게는 정자의 수를 높여주는 작용, 또 정자의 활동력을 높여주는 작용, 그런 작용을 이 산수유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먹으면 뭐 금방 뼈가 먹어가지고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서히 그런 작용을 높일 수가 있으면서 면역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은 너무 잘 하시는 건데, 여기 지금 인삼이 아주 우수한 걸 구입을 하셨는데, 이 건조가 불량한 건 여기에 이제 이 검은 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삼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한약은 벌써 2년이 지나면 효과가 확실히 떨어져요, 이게.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제 3년,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삼인 경우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인삼에 이제 여러 가지 사포닌 성분이 이제 소위 많이 듣잖아요. 진세노사이드 성분, 알제온, 알비토, 알지스린,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성분을 가지고 해보니까 채취한 지 2년이 지나니까 이게 쭉 가다가 뚝 떨어져요. 낭떠러지, 길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인삼을 잘 잡순다면 수삼, 생삼을 사다가 씻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잘라서 햇빛에 말르면 금방 말립니다. 햇빛이라는 게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뭐 34도, 35도 뭐 요거밖에 안 되는데, 건조해서 말린 거는 60도에서 건조를 하거든요. 60도 말리면은 이런 그 인삼에 들어있는 그 향기, 파낙센 성분 같은 게 많이 날아갑니다. 이 식물체에 보이진 않지만 그 냄새라고 하는 게 몸 안에서 면역을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생리 활성을 굉장히 증가시켜주는 그런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삼의 내두에도 약효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다 잘라내고 있을 거거든요. 그걸 쓰면 뭐 혈압이 오른다 그러는데 혈압이 안 오릅니다. 혈압을 오히려 내려주고 낮은 사람은 올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 인삼이고, 면역을 굉장히 높여주는 장수약으로 꼽는 거죠. 그런데 인삼은 지금 재배를 하잖아요. 다 재배를 하지. 산삼은 적은데, 옛날에는 이런 옛날 처방 속에 나오는 인삼의 용량은 전부 다 자연산이었습니다. 자연산 용량이기 때문에 지금 재배하는 용량 가지고 쓰면은 효과가 영 못 미쳐요. 그래서 이 처방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체격에 따라서 이렇게 용량을 높이고 낮을 수 있는 그런 걸 아셔야 되고, 그게 특별히 인삼의 꼬랑지 있잖아요. 밀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같이 끓여서 드시면 더 좋고, 한번 또 저는 뭐 이렇게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걸 한번 끓여서 내버리지 마시고 난 다시 한번 끓인다든지 뭐 해서 잡수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이 인삼도 역시 물은 3배에서 5배 정도 충분히 붓고 이렇게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끓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용은 잘 아시는데, 녹용은 그 등급이 일테면 75일 만에 자라는 걸 자르는데, 이게 뭐 한 1m 자라는데 맨 꼭대기는 굉장히 값이 비싸고 내려갈수록 이제 값이 저렴해지는 거고, 이 녹각이는 뭐냐면 이게 자르는 시기가 지나서 자연산이 이제 뿔을 달고 다니다가 1년에 한 번씩 떨어져요,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진 걸 모아서 지금 뭐 몽고라든지 뭐 이런 러시아에서 이걸 수집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썰어서 데려 팔기도 하고, 또 이거를 데려서 급속 냉동 동결 건조해서 분말로 만들어 파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커피가 그냥 타서 이렇게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건 값이 좀 센 것은 뭐보다 좀 비싸죠. 이런 게 정말 녹각은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효과도 없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녹각 속에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애들 때만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이 먹으면 다 없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양은 적어도 나오는데 이 녹각을 먹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요.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게 결국은 그 면역을 증가시켜 주는 거고 그게 바로 장수로 이끄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녹각은 골 조직을 재생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탄력을 주면서 장수를 이끌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 녹각이기 때문에 녹각은 좀 비교적 값도 저렴하고 효과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드시는데 여기서 지금 둥글레를 5라고 그럴 때 이건 한 10을 넣으십시오. 이것도 한 5. 인삼은 좀 뭐 한 2 정도. 녹각도 좀 2 정도. 이 5g, 10g, 5g, 뭐 2g, 2g 해서서 이거를 하루 먹는 거래. 2시간 끓여서 물은 한 1리터 이렇게 넣으시고 2시간에서 3시간 데려서 이 물을 하루 잡수라고 해요. 하루. 나는 하루에 3번 들어가기 더 좋다고 그래요. 어디 가지고 나가실 때는 물병에다 넣어가지고 가시라고. 요새 드신 분은 그냥 이렇게 요새 통상적으로 물병 하나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하고는 전혀 달라요. 처음에는 모르죠. 목운동 만둥인데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또는 뭐 1년 지나고 막 이런 사람 보면은 우선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에 근육이 뭐랄까 탄력 있고 탱탱하면서 윤기가 이게 흐르고 걸음걸이가 벌써 달라집니다. 몸짓이 달라져. 그런 게 그 장수하는 요인이지 그냥 목운동 만둥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경제력이 좀 약하신데 그래도 이런 거를 드실 때 비교적 좀 값이 좀 저렴한 걸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런 걸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 또 이런 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특이성 면역 물질을 증강시키면서 직접적으로 또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이 생명의 이런 활동력, 동력을 증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수 보약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